It is a great day for science. It is a great day for humanity when you realize that your vaccine has a 90% effectiveness. On Monday, we announced that the first interim analysis of our phase 3 study, it's a study of 30,000 participants, showed almost 95% efficacy. One group makes the vaccine one way, another group makes the vaccine another way, and they both work. That's great.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소식도 들려왔죠. 백신이 미국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접종이 시작되고 내년 5월쯤이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백신 접종이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접종이 시작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요? 네, 하반기. 근데 아마도 지금 다른 국가들의 접종이 좀 빨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좀 뭐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 당국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빨리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백신이 아니라 수입하는 백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수입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위탁 생산한 분량들을 이제 먼저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백신들 중심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제약회사들이 화이자, 모더나, 미국 회사들이고 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네. 자, 이 가운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에 전 세포 배양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이제 그 벡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삽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위탁 계약을 올해 여름쯤인가 이미 위탁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가 끝나가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계를 이미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맞게 될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백신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전체 물량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상당히 많이 이제 확보를 하기로 한 거는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위탁 생산도 할 뿐 아니라 코백스 퍼실리티 자체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들을 좀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많긴 많지만 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내의 어떤 이제 유통 과정들의 보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접종의 그런 편의성 문제까지 고려해서 결정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 좀 크게 한번 화면을 키워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는 70에서 90%,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5%. 일단 예방 효과 뭐 70% 이상이면 다 훌륭하다면서요? 네, 그 정도면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어떤 사용 가능할 백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용 신청,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청 예정이고 화이자, 모더나는 제출했거나 곧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 예상이 되고 있고, 파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바로 백신 뭐 이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달 11일 날 첫 접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접종 비용이 일단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파이자, 모더나는 2만 원대 안팎이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는 3천 원. 일단 이게 엄청 쌉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보관 조건도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에서 8도,
화이자는 영하 70도니까 좀 보관과 운송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모더나는 영하 20도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6개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결합해서 보고 판단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 싼 가격이 끌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싼 가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한 측면도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에볼라라든지 이런 질환에서 이미 사용이 됐었고 뭐 일본내염 이런 데서 사용됐었던 백신 기술이어서 그런 해당되는 백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돼 있어서는 상당히 증명이 된 백신들 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mRNA 백신은 이제 상용화된 감염병에 대한 이제 백신으로서는 최초 백신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냉동 보관인 거죠. 특히 이제 화이자는 영하 70도, 그다음에 모더나 영하 20도 정도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데 영하 70도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패키지나 이런 기술들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급도 어렵고 녹이고 나서 5일 이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단 접종이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처음에 절반 용량으로 맞아서 하고 두 번째 전체 용량 맞았을 때 결과가 90%인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실수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 부분 제가 안 그래도 질문 예, 드리려고 예. 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재갑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기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량을 그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기존에 접근하고 있는 여러 다수의 백신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뿐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유리한 조건에서 서로 계약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의 물량을 최소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상당히 좀 더 많은 그보다 꽤 더 많은 양을 계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입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네. 그만두신 바로 그 부분. 네. 이 임상시험 도중에 첫 번에 맞을 때는 절반만 맞고 한 달 뒤에 맞을 때는 전체 분량을 다 맞았고 1.5 분량을 맞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네. 90%가 나왔는데 첫 번째도 다 맞고 두 번째도 다 맞고 즉 이 분량을 맞았을 때는 오히려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용량을 그렇게 맞춘 것 자체도 3단계 연구는 확정된 용량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연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뭐 실수란 얘기도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대개는 용량이 많은 경우에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게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다 보니까 면역 관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처음에 너무 바이러스가 과하게 면역을 반응하면 두 번째 백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아예 백신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면역 완성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실수로라도 뭐 90%로 된 게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더 폭넓게 연구를 해서 한다면 분명 결과적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랑 백신이랑 결과도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접종 방법은 90%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추가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추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공급할 시기가 좀 뒤로 더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자국 백신도 아닌데다가 유럽 백신이니까 분명히 엄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성은 두 가지 용량에 다 증명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먼저 허가를 하고 어떤 방식의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이런 사후 연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요. 아마 EU는 먼저 통과를 시킬 것 같고요. 미국은 사후 연구까지 보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우리 방역 당국, 보건 당국의
승인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임상 데이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전문가랑 잘 상의를 해서 이 백신이 정말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한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유럽의 승인 기준을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약간 미흡하다는 게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일부 임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늘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번 겨울이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백신 접종, 아까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만 갖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치료제까지 완벽하게 개발돼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네, 뭐 둘 다 나와야 이제 가장 이제 방역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백신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량 자체가 처음부터 뭐 전 세계 인구에 만한 게 1, 2개월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뭐 1, 2년에 걸쳐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고, 또한 그것들을 유통하고 접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공급량 문제 때문에 뭐 최소 6개월, 어쩌면 1년씩도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백신의 접종이 어느 정도 인구에 적합하게, 아마도 지금 백신의 효과나 이런 걸 봐서는 전 국민의 한 80%까지는 맞아야 60%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럴 때까지는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시면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day we'll know this love can move a mountain. Someday we'll know why the sky is blue. Someday we'll know why I wasn't meant for you. 네. 웬디 무어가 부른 Someday We'll로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시간은 우리에게 답을 주겠지요.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n't meant